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칠지도 그리고 관계도대항비 이 것과 관련해서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공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칠지도 관계도대항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고 또 한국사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백제의 무슨 뭐 근초왕이 뭐 어떻고 무슨 칠지도를 하사했고 또 관계도대항비는 또 뭐 고구려의 또 관계도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그러한 비석이다. 아들 장수왕이 만들어졌다. 뭐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문제를 풀지요. 그리고 또 뭐 임나일본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과거에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조선을 다스렸다. 뭐 이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만 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가지고 좀 정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고대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아주 그 고대 삼국 시대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백제의 어떤 전성기 또 고구려 또 신라 전성기에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칠지도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가지의 가지가 달린 이 칼을 우리 백제 왕이 일본에게 하사했다. 좀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칠지도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지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지가 좌측으로 3개, 또 우측으로 3개. 그러면 이게 육지도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죠. 하지만은 맨 끝에 이게 이 칼 끝까지도 가지로 봐서 이것을 보통 이제 칠지도라고 하죠. 자, 칠지도는 뭐 일본의 국보죠. 국보이고 또 현재 그 일본 이소노카미 궁전에서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궁에서. 그래서 가끔 이제 이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외부에 이제 그 전시도 하고 또 그리고 또 그 전시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모이고 있죠. 자, 칠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일본에서는 서기 369년부터 372년 요 사이에 백제 왕이 일본 왕한테 헌납했다. 그러니까 하사와 이 헌납은 뭐 하늘과 땅이죠. 그렇죠? 고구려 백제의 그 전성 시대를 보게 되면 보통 4세기 때를 그 백제의 전성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5세기를 고구려의 그 전성기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칠지도 그러면은 이제 4세기의 그 백제의 전성기를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한번 쫙 그려보면 되겠죠. 자, 백제의 전성기를 일구었던 왕은 누굴까요? 바로 근초왕이죠. 자, 근초왕 때는 뭐 엄청난 그런 이 국력을 과시하면서 고구려와 전쟁을 치르면서 고구려의 고궁원왕을 전사시킨 그 장본인 근초고왕. 그리고 또 저 중국 쪽으로도 진출하고 또 일본 쪽으로도 영향을 미쳤던 그야말로 그 백제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시기가 바로 4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임나일본부가 나오는데 뒤에서도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러한 일본 측에서는 칠지도는 백제가 우리 일본 국왕한테 헌상 즉 갖다 바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칠지도는 이제 앞과 뒤에 앞에 27자인가요? 뒤에 34자 해가지고 총 61자의 한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물론 많이 부식이 돼서 그렇지만은 이런 문구가 있죠. 이 검을 갖다가 후세에 전하라. 이런 그 해석이 되는 글자가 있어요. 자, 이 검을 후세에 전하라라는 것은 헌상입니까?
하사입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하사품이 맞겠죠. 그때 일본에서는 이때 당시에 서기 300년대부터 500년대까지 조선의 일본이 이제 그 소위 상주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뭐 가야니 고구려니 백제니 신라를 갖다가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일본 측에서 지금 역사학자들이 왜곡된 사실을 갖다가 이제 공표를 하고 있죠. 그 근거는 일본 서기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그 일본 역사 서기책이 7세기에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300년, 서기 300년도부터 500년도까지는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치열하게 각 자기의 영토를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그 삼국시대가 아주 그냥 아주 피튀기는 그런 전쟁 내지는 문화를 갖다가 향유하고 그러면서 일본에다가 문물을 전수해주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일본이 조선에 한반도에 거주하면서 관할했다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되지만은 일본은 계속 그러한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 서기 책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 우리 신공 봤고요. 자, 광개토대왕비를 보겠습니다. 자, 광개토대왕비. 자, 우리 고구려 만주 땅을 호령했던 그야말로 18세 왕에 등극해서 39살에 세상을 하직한 그야말로 광개토 태황, 광개토 대왕, 이렇게도 말씀드리지만은, 자, 이 아들인, 장수왕이 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비석이죠. 높이가 무려 6.4m고, 글자는 거의 1800자에 달하는 예서체로서 아주 장쾌한, 거대한 비석이죠. 얼마나 비석이 컸으면 6.4m 같으면, 저 같은 성인이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수직으로 해야지만이 그 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그런 비석이죠. 자, 이 비석이 그야말로 그 오랜 세월 동안 땅 속에 파묻혀 있다가 19세기 말년 거의 1890년대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이때 발견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때 당시는 뭡니까?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거의 자기의 손아귀로 잡았고 또 조선을 갖다가 통치하고 또 조선을 갖다가 함락시키고 조선을 갖다가 영구히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시기죠. 자, 이때 일본의 육군 중위죠. 육군 중위 헌병, 육군 중위가 이 광개토대왕비의 어떤 그 탁본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조작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수많은 세월. 자, 고구려 광개토대왕이니까는, 그죠? 서기 400년 되니까는 거의 천수백 년 가차이 땅 속에 있다가 이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수많은 그 자연 풍화작용에서 그 비문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데 그 와중에 세 글자 정도가 너무나도 안 보여가지고서 그 글자를 갖다가 일본에서 어떤 문구를 집어넣어서 이제 역사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조작은 뭡니까? 어떻게 조작을 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임나 본부의 정체를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본 서기, 7세기에 만들어진 일본 서기 책자에 보면은, 일본이, 조선, 즉, 중국의 이 나라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갖다가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그런 좀 부여를 받아서, 조선을 다스렸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병합시키고 또 다스린 거는 매우 당연하고 지난날 우리가 잃었던 땅을 갖다 되찾은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임나 일본부가 뭐길래 이렇게 일본에서는 그 축제사자 이렇게 지금 그 일본이 한국을 갖다가 이 옛날부터 다스렸다는 것을 갖다가 합리화시켜주는 걸까요? 저희가 보통 역사 공부를 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약
즉 삼국 또는 사국 시대에 공부를 했지만서도 임나일본부라는 것은 사실 사이드로 우리가 공부를 해왔죠. 하지만 일본에서 계속 제가 반복드리지만 일본 그 석이라는 책자에서 이렇게 또 왜 그렇게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근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이 유추가 되는 거죠. 이때 그 고구려 삼국 시대와 그리고 또 가야가 있었던 그 시기에 분명히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 땅에 상주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 유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는 어떤 5세기, 6세기 때 전라도에서 나주 평양가요? 그쪽에서 발견된 고분을 보게 되면은 일본에 있었던 그런 묘와 매우 똑같은 유사한 그런 묘들이 발굴이 됩니다. 그런 거를 봐서는 일본이라는 이 어떤 작은 소국 또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에 분명히 일시적이 됐던 무엇이 됐던 상주했던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일본 석에서는 뭡니까? 석이 562년경에 이제 신라로부터 격퇴를 받아서 이제 물러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562년 같으면은 신라가 대가야를 갖다가 이제 우리 누구죠? 그 신라의 그 최고 그 전성기를 이끌어왔던 진흥왕이죠. 진흥왕이 이제 가야를 병합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일본은 이제 그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나일본부는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결론은 뭐 허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허구. 그래서 그냥 이거는 글자 그대로 조작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그냥 조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문구는 뭐냐면은 광개토 대항 비석에서 막 이제 그 뭐하고 해서 이제 이 글자가 안 보이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이 일본에서 조작을 했던 그 문구가 들어가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외 신묘년 레도파 그랬죠. 외국 일본을 뜻하죠. 일본이 신묘년에 레도파 바다를 건너서 그죠? 바다를 건너서 온 거예요. 와서 깨트리파 격파를 시켰다. 누구를? 백제를 백제가 신라를 쳐부시고 그리고 또 이 신라를 갖다가 자기의 신민으로 삼았다. 자,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에 있는 이 가로에 임나라는 그런 두 글자를 집어넣어서 얼마 전까지 최근까지 일본 역사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서 교육을 시켰던 것이 현실이었죠. 자, 여기에 백잔하고 임나라는 글자가 과연 상식적으로 들어가는지 여러 가지 많은 그 의문점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주구장창 임나라는 것을 고수하면서 역사 교과서에 그렇게 실제로 가르쳤다라는 얘기죠. 일본의 그 동양사학자 교수들을 필두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설가 김진명 씨 여러분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의 저자죠. 그분 글을 읽어보니까는 이분이 직접 이걸 갖다가 파헤치기 위해서 실제로 광개토 대항비를 가서 그 지문을 비석을 직접 보고 여러 가지 그 추적 끝에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임나가 아니라 동자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동자라는 건 뭐냐면은 중국의 저명한 이제 이 광개토 대항비에 대한 어떤 연구자들이 있었겠죠. 거기에 왕건군이라는 이런 학자가 어떤 책을 저술했는데 그 사람 책 저술의 부록본으로 이 광개토 대항비의 저본이 아마 마이크로 필름으로 내장이 됐던 모양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또 이 저본에 보면 저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오리지널 이 비석을 갖다가 훼손되기 전에 그걸 갖다가 한자 한자씩 다 쓴 거죠. 한 1775자 정도를 갖다가 그 원본이죠, 원본. 거기 보니까 이제 동자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의 사학자는 뭐 경악하고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백잔하고 이 동그라미 있는 데서는 이제 동자가 들어가는데 그 동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문맥이 어떻게 됩니까? 동침, 침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백제가 신라를 침략했다. 그건 맞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신라가 SOS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고구려한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주면서 왜구를 갖다가 격퇴했다. 그 뒤에 보면 광개토 대왕 비석비에 그런 내용이 또 나오죠. 자, 이 광개토 대왕 비석은 1800자, 거의 정확히 뭐 1775자지만은 그 문구를 갖다 대개 보면은 한 세 단락으로 나누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광개토 대왕의 어떤 그 계보, 즉 고구려 시조인 주몽부터 해가지고서 쭉 그 계보하면서 19대 내가 왕이 됐다라는 어떤 광개토 대왕의 어떤 그 핏줄, 어떤 왕족의 계보를 설명했고, 두 번째는 광개토 대왕의 소위 영토를 넓히기 위한 어떤 그 업적이죠. 수많은 전과, 그것을 설명을 해놓고, 그 설명문에 이제 이러한 문구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러한 위대한 광개토 대왕의 빚을 갖다가 잘 좀 관리하라, 묘지기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렇게 광개토 대왕 비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 일본 헌병이, 헌병 중위가 이 문구를 갖다가 탁본을 가지고 와서 조작을 해서 이제 만든 거죠. 결국은 칠지도의 그 명문, 그리고 또 이 이 광개토 대학의 비석본에 일본의 임나일본부를 갖다가 끼워 넣음으로써 일본이 우리 조선, 우리 한반도의 상주를 해서 조선을 갖다가 다스렸다라는 것을 갖다가 합리화시키기 위한 일본의 그런 허구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래? 뭐 너희들 떠들어라 이렇게 뭐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이러한 왜곡된 역사의 영향력은 매우 큰 거죠. 자, 일본의 학생들이 또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이런 역사 공부를 할 때, 자,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다스렸대. 다스렸고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일본이 제국주의의 어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당연히 예전에 다스렸던 그 땅을 갖다가 다시 되찾은 것에 불과해 라고 일본 국민들과 학생들한테 가르쳤다라고 하면은 과연 일본에 있는 국민들과 학생들은 우리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이렇게 예전부터 다시 다스렸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난날 일본이 과거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차에서 우리 조선에 행했던 그런 각종 만행 같은 것이 합리화시키고 죄의식을 못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왜곡된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정리를 좀 해놓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만주 땅을 호령했던 그야말로 중국 현재 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광활한 토지를 갖다가 호령했던, 다스렸던 고구려의 기상, 어떤 고구려의 천하관, 그리고 또 앞전에 설명드렸던 백제의 전성기를 꾸렸던 근초광 시대에 있었던 이런 이 삼국시대의 이 백제의 어떤 힘.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일본의 이런 임나일본부설에 휘말려 가지고서 이렇게 격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가 이 주안점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역사를 우리가 좀 알 때는 좀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임나일본부 허구 분명히 맞습니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